오, 맛있다. 어. 안녕하세요, 친구의 불장난입니다. 지난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편 분량 조절 실패로 3편으로 넘어왔습니다. 2편에서 담지 못했던 쿠알라룸푸르의 맛집들을 속속들이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시작은 소박하게, 그렇지만 알차게. 여러분, 요티아오라고 아십니까? 다른 말로 콘지라고도 하지요. 콩국에 찍어 먹는 1,000원짜리 꽈배기인데 중화권에서 아침 식사로 많이들 먹는 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던 비주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억의 도나스. 이 따끈따끈한 콩국에 찍어 먹으면 나름 별미입니다. 별거 없는 도너스 같지만 이게 또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합니다. 두유 맛이 나는 콩국에 촉촉하게 적셔서 요렇게 한 입 딱 하면 기야. 화려한 쿠알라룸푸르의 밤거리.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말레이시아의 대도시들에는 화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 음식들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음식점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풍왕부 핫팟. 핫팟은 다른 말로 허거라고도 하지요. 건물이 뭔가 상당히 삐까뻔쩍한데요. 웨이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 한번 으리으리하네요. 마치 중국의 왕궁을 연상시키는 듯한 인테리어. 앉아서 사진 한 방 찍고 싶었지만 국제방신일까봐 참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외관만큼 가격도 상당히 셉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싸지만요. 소고기 한 접시 10,000원, 돼지고기는 5,000원 정도입니다. 양념장은 친절한 직원분이 손수 만들어 주시고요. 버거는 칭따오와 함께 즐겨주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한잔 가보자고. 요것은 먹는 빵은 아니고요. 사용법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운탕과 토마토탕. 역시 한국인은 시뻘건 게 제맛입니다. 매운탕 쪽은 끓이면 끓일수록 매운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추천드리고 싶은 토마토탕. 저와 이슬양이 주문한 새우 환자와 소고기. 직원분이 뭔가 드라이아이스 같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멋있다. 멋지다 소고기. 탕이 펄펄 끓기 시작하니 이제 고기를 넣을 차례입니다. 너 한쪽, 나 한쪽. 버거 좀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 이 새우 한자 개꿀맛인 거 알고 계시겠죠? 궁금해하셨을 식빵의 사용법. 요렇게 고기에 기름기를 빼는 데 쓰입니다. 기름기를 쏙 빼내고 매콤한 맛 남긴 소고기, 특제 참기름 양념장에 찍어서 나 한입. 개꿀맛. 매운 홍탕 대비 이 토마토탕은 기름기나 매운맛이 적절합니다. 그냥 드셔도 될 정도. 짭짤한 감칠맛이 저는 이쪽이 더 땡기네요. 맥주도 땡기니까 한 잔 더. 질 좋은 소고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 고깃결. 입안에 가득 퍼지는 후추향. 합격. 그렇다면 이 새우 한자는 장원 급제감입니다. 탱글탱글하면서 알알이 톡톡 터지는 식감. 거기에 마라향이 만났다? 끝나죠 그럼. 끓일수록 점점 우러나오는 매운맛. 이제 혀가 좀 얼얼합니다. 그럼 이제 야채를 좀 시켜볼까요? 야채도 안 먹고 고기부터 조진나. 칭찬해. 이제 뭔가 제대로 된 허거 같은 비주얼이 조금씩 나옵니다. 공깃밥이 있어서 시켜봤습니다. 말레이의 공깃밥은 과연 어떤 맛일까? 제가 아주 사랑하는 두부포.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두부포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방금 제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쪽의 공깃밥은 좀 실망스럽군요. 인남미로 지은 쌀밥이라니 식감이 좀 푸석푸석하네요. 그럼 이쪽에서 양고기 추가요. 보다 단단하고 쫀쫀한 육질을 자랑하는 소고기에 비해 좀 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육질이 특징입니다. 작전조 투입. 마찬가지로 식빵에서 기름기 쏙 빼고 양념장에 푹 담갔다가 와, 그냥 녹습니다. 녹아요. 양고기의 부드러운 육질을 가장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저는 이 바로 허거 같습니다.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와 질김도 전혀 느낄 수 없고요. 다 때려 부어. 소고기도 맛있었지만 이쪽의 양고기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맛입니다. 결론은 둘 다 드시라. 맵고 기름진 걸 잔뜩 먹었으니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열대 과일이 들어있는 빙 젤리. 제법인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허거 중에서 가장 정통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말레이시아 물가에 비해 다소 비쌌던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중국 음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일관성을 위해 후식도 중국식으로다가 가보겠습니다. 대만 스타일의 밀크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핫한 체인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 스타일의 밀크티. 그렇지만 베트남 브랜드인 코이테. 말레이시아에서 먹어봅니다. 맛은 상당히 리치하고 달달하니 한 번 정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녁 먹고 후식 먹었으면 뭐다? 야식이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은 케밥. 압도적인 케밥의 비주얼. 닭고기 3,600원, 소고기 4,200원. 당연히 소고기죠. 야식은 집에 와서 잠옷바람으로 먹는 게 국룰.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케밥은 왜 이리 맛있나? 불향, 육향 다 잡은 미친놈입니다. 게다가 소고기도 꽤 실하게 들어있어요. 야채가 90% 들어있어서 개빡치게 하는 양산형 케밥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 음식 같네요. 마지막까지 소고기 실한 거 봐라. 여러분, 싱가포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카야잼입니다. 가까운 말레이시아의 카야잼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아침은 카야잼에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호카오 하이남 코피티암. 입구에 붙어있는 대기 40분의 위험. 설마 40분 다 기다리겠어?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메뉴판이나 정독하고 있겠습니다. 카야잼을 곁들인 토스트류와 브런치류가 대표 메뉴입니다. 블랙커피인 코피 O, 밀크커피인 코피 C, 미트의 테는 차입니다. 가격대는 커피와 음식 모두 2,000원대에서 3,000원대.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왼쪽은 커리 토스트, 오른쪽은 카야잼 토스트. 진한 커리 위에 토스트를 올리고 그 위에 반숙란을 올린 커리 토스트. 토스트 사이에 카야잼을 듬뿍 바르고 그 안에 통버터를 넣은 카야잼 토스트. 완전 단짠단짠 정석. 앙버터 느낌도 살짝 납니다. 이쪽은 좀 더 식사에 가깝습니다. 진한 커리에 토스트와 반숙란이라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조합 아닙니까? 한바탕 쓱까놓고 보니 모양은 엉망진창. 그렇지만 맛은 죽입니다. 한국에서 팔면 대박 예감.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현지에서 먹는 카야잼 토스트 그리고 동남아 코피, 더 이상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모카 라떼 맛이 진하게 나는 코피 C. 아직도 생각나네요. 가푼새? 여기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유명한 새공원입니다. 바깥에 새가 나와있네요. 제가 나름 동물 전문가라 한번 친해져 보겠습니다. 는 개같이 실패. 근데 새공원 말고도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혼빌 퓨전 레스토랑. 혼빌은 콧불새라고 해서 이 새공원이 마스코트입니다. 근데 왜 식당 이름이 새 이름이냐? 궁금하신 분들 따라오세요. 새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바로 여기입니다. 메뉴는 양식, 동남아식 다 파는 퓨전식입니다.
베트남 음식, 중국 음식도 다 팔지만 가장 맛있는 건 역시 말레이시아 음식. 가격대는 요리 하나당 6,000원에서 만원 정도.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요 볶음국수도 궁금하네요. 새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색적인 경험, 그것만으로도 개이득입니다. 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드셔도 됩니다. 밥을 먹다 보면 저렇게 새가 와서 먹을 걸 달라고 조릅니다. 아, 나도 해보고 싶다. 나만 새 없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맛이 없다면 말짱꽝이겠죠. 동남아 꼬치구이인 소고기 사태, 양념장, 요렇게 찍어서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맛도 좋았습니다. 달달한 꼬치구이 맛, 베리베리 굿. 분위기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맛도 있었다는. 뒤따라 나온 볶음국수, 어묵과 새우, 계란 후라이가 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면발은 굵은 중면이고요. 툭툭 끊어지는 부드러운 중면. 볶음국수를 시켰다면 볶음밥을 빼놓을 수 없잖아. 역시 인남미는 공깃밥이 아니라 볶아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오라! 원래 볶음밥에 치킨이 딸려 나오는데 직원이 실수로 놓고 갔다네요. 이제야 뭔가 풍성해 보입니다. 어이, 풍성한 건 이쪽도 만만치 않아. 요 땡초 양념을 섞어서 잘 섞어 먹으면 감칠맛 대폭발. 새우도 꽤 크고 통통합니다. 베리베리 굿. 볶음밥은 약간의 짠맛이 느껴지지만 대체로 담백한 편인데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저 땡초 양념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사이드로 같이 나온 닭고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역시 닭고기 요리가 발달한 나라 말레이시아답다. 어인? 언제 왔는지 이슬양 옆에서 목을 길게 빼고 먹는 걸 쳐다보고 있네요. 그렇지만 넣어줄 건 없다. 아까의 소고기 사태에 이어 치킨 사태. 달달한 양념이 속속들이 잘 배어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맛있었던 혼빌에서의 식사, 떠나기가 아쉬울 정도네요. 이색적인 분위기, 그렇지만 맛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시 쿠알라룸푸르 중심지 잘라날로 야시장. 말레이시아 편 2편에서도 야시장에 와서 두리안을 먹었었는데요. 여기가 더 싸고 신선합니다. 시장 중간 쪽에 있는 거 말고 꼭 입구에 있는 가게 가세요. 여러분, 이 커다란 두리안이 15,000원도 안 합니다. 한국이 4분의 1 가격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선한 두리안은 냄새가 안 납니다. 야시장 오면 꼭 두리안 많이 드세요. 사람 구경하면서 두리안 먹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버터와 바나나를 합친 것 같은 식감, 달달한 향, 역시 두리안 최고! 아, 까도 끝이 없네요. 두리안 먹다가 배부른 적은 처음입니다. 배부르니까 야시장 좀 돌아다니면서 소화 좀 시키고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기념으로 호텔 조식 좀 먹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통 요리인 나시르막, 그리고 치킨볼 누들. 굳이 밖에서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찾으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치킨 커리까지. 특히 이 나시르막은 말레이시아에서 먹었던 나시르막 중에 퀄리티가 가장 뛰어나네요. 그리고 소고기가 있다는 점. 아침을 먹고 천천히 공항에 왔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를 떠날 때가 됐다는 게 슬슬 실감이 나네요. 근데 갈 땐 가더라도 점심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공항 안에 있는 난도스. 원래는 영국 치킨 요리 전문점 체인입니다. 특별한 소스와 양지리 닭고기를 사랑받고 있는 난도스. 닭고기 요리가 발달한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난도스의 특제 소스들, 종류별로 속속들이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셰프님이 저희가 주문한 닭고기를 열심히 굽고 계시네요. 이슬양이 주문한 닭고기 볶음밥과 제가 주문한 닭고기 플래터. 가격은 메뉴당 약 만원 초반대입니다. 핫소스를 뿌린 치킨 스테이크, 고소한 볶음밥을 곁들인
닭고기 볶음밥. 벌써부터 잘 훈연된 닭고기의 향이 코끝을 찌르는데요. 난도스의 특제 소스를 찍어서 한 입. 그래, 이 맛이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외지 감자의 맛. 고소한 볶음밥, 동남아 볶음밥이 정석입니다. 달달한 닭가슴살 구이도 별미. 우선은 이 난도스의 특제 소스, 어떻게 이렇게 혀에 착착 감기는 맛을 내는 걸까요? 소스만이라도 따로 사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이드 하나하나가 훌륭한데요. 옥수수 좋아하지 않는 저도 이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식사, 닭살.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부터 쿠알라룸푸르까지 최대한 로컬, 현지인 맛집 위주로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맛집 평론가는 아닙니다만 맛집을 사랑하는 일반인 마음에서 최대한 엄선하여 경험한 식당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